땅 위에 번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세상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해가고 있는 우리 조국. 우리 이제 조국 땅 위에 논부신 현실을 안아온 그 번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왔는가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3대 혁명 전시관의 중공업관. 누구나 이곳에 들어서면 전체적 중공업의 고귀한 위력 앞에 정신이 번쩍 들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랜 세월 낙후와 빈공, 착취와 약탈로 후진국의 오명과 수치를 감수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오늘 같은 강력한 중공업을 가지고 번영의 길로 내달리는 극적 변화를 이룩하게 되었는지 우리 이제 역사의 갈피 속에 새겨진 그 이야기를 펼치려 합니다. 중공업은 경제의 기둥으로서 주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여 인민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전력, 금속, 화학, 석탄, 광업, 건재, 림업 등이 속합니다.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 자비적 국방력의 담보는 중공업 발전 여하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도서 인민들 속에서 제100권에는 1946년 7월 초 한 청년이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어머님을 만나 배웠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자기 또래 청년들이 공부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부럽게 바라보던 우리 할아버지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어머님께 자신도 공부하고 싶은 욕망을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가 고 물으셨습니다. 똑똑한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어머님께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셨다고. 그러니 쇳물을 녹이고 기계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쇳돌을 캐서 쇳물을 녹이고 기계를 만들며 총과 대포, 땅크와 비행기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고 우리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그 후 야건 기술을 배워 국방공업 부문에 한 생을 바친 일꾼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백두산 졸세 위인들께서 해방조선의 첫 기술에서부터 나라의 중공업을 얼마나 중시하시고 그것을 우리민 자체의 힘으로 발전시키시려고 심려를 기울이셨는가를 뜨겁게 새길 수 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대동강 기술계에 있는 이 건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5년 9월 24일에 찾아주신 당시의 국조선 전기총국 총사입니다. 국조선 전기총국은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시고 평양에 입성하신 후 경제 부문에서 제일 처음으로 찾아주신 단위입니다. 이렇게 해방된 조국 땅에서 경제 사업에 대한 첫 현재 지도 자옥을 중공업 부문에 새기신 오보의 수령님께서는 그 다음 달에는 강선 제강소를 찾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노동계급은 새조선의 기둥이고 주춧돌이라고 강선의 노동계급은 민주건국 사업에서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제강소를 시급히 복구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비단 강선뿐 아니라 온 나라 중공업 부문 노동계급에게 사명감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그 결실을 받들고 강선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떨쳐일어나 혹심하게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짧은 기간에 복구해서 생산의 거세 찬 동음으로 새조선 건설을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날강도 미제가 도발한 조국해방 전쟁은 이 땅 위의 모든 것과 함께 해방 후 힘들여 일도 세운 중공업도
여지없이 파괴했습니다. 말 그대로 벽돌 한 장 성한 것도 없는 벼 속에서 우리 조국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일떠섰는지, 그에 대한 대답의 하나가 전쟁 시기 내각이 자리 잡고 있던 여기 모란봉 기슭의 전승혁명 사족지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집무실에서 오보이 수료님께서는 전쟁이 끝나기 나흘 전인 1953년 7월 23일 중공업 부문 공장기업소로 파견되는 일꾼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료님께서는 그 전후복구 건설과 관련하여 당 정권 기관과 그리고 인민군대 주요 직책에서 일하던 일꾼들을 소환하여 중공업 부문 공장기업소로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사업에서 지침으로 될 귀중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후 인민경제를 복구 건설하는 데서 중공업을 복구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아야 합니다. 중공업은 인민경제 발전의 기초이며 공업화의 기본입니다. 그날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신 이 교시는 그대로 전후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됐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남짓하게 지난 그해 8월 5일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이 경제건설 노선 관철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습니다. 저들의 수정지 지휘봉에 씌워들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를 아니껍게 여기던 대국지자들이 작은 나라에서 중공업 건설이 웬 말인가고 압력을 가했고, 안에서는 종파분자들이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헐뜯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국자들이 압력에 정면으로 대결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보고 원료나되고 기계 설비는 사다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빈 땅굴밖에 남는 것이 있겠는가? 우리 일은 우리가 다 아니 당신들은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옆에서 쏠라다거리는 종파분자들에게 기계에서 밥도 나오고 천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단호하게 반격을 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공업 건설 역사는 그대로 자력자강의 역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 직후 중공업 부문 노동기업과 일꾼들이 자체의 힘으로 파괴된 공장을 복구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신 것도, 그리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건설에서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신 것도 다 그에 대한 입증으로 됩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중공업 건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희천 공작기계 공장을 건설하던 실제한 사실에 기초하여 만든 예술영화 장면입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 위치를 북부 내륙지대인 오늘의 자강 땅에 잡아주신 데는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해방 전의 우리나라 공업은 일제의 식민지적 약탈에 편리하게 주로 해안지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지와 원료 산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수송에 많은 지장을 받았고, 전쟁 시기에는 적들의 함포 사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의 이러한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철저히 퇴치하고 공장들을 원료와 제품 운반에도 편리하고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교통 조건도 좋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전쟁 시기에 벌써 승리할 앞날을 내다보시고 내륙지대의 희천 땅에 공작기계 공장을 일떠 세우신 것입니다.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위대한 수료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는 우리 중공업 발전의 지름길을 밝혀주신 지침이었습니다. 철과 기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8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금속기계공업 부문 노동계급석에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황해제철소 혁명사절관에 전시되어 있는 강철 생산 도표입니다. 오버이 수료님께서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놓으시고 황철의 생산 정령을 매일 여에 장악하시었으며 1959년 9월 제철소에 내려오실 때에는 몸소 가지고 오시어 노동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공유해 주신 이 도표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수령님께서 강철 생산을 얼마나 중시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그때 우리 제철소에 무려 3일간이나 계시면서 제철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제철소에서는 생산이 이전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꾼들은 그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했고 극복 방도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생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동성을 없애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에 1959년 9월 2일 이른 아침에 제철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수련님께서는 먼저 노동자들의 살림집과 합숙, 이 생산 현장들을 돌아보시고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lö하신 데 기초해서 이날 오후에는 제철소 당위원회 확대 회의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현지 지도 과정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이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놓치고 잡다한 곤소를 벌려놓고 있으며 당위원회가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가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포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이 각 직장별로 부문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자신께서는 제강직장 부문당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 휴식 시간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몸소 이 마당에 나오시오 자신께서 가지고 오신 생산 도표를 우리 노동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방에 다른 도표는 없어도 덕무들이 생산하는 이 강철 생산 도표만은 있다고. 그런데 도표선이 쭉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톱날 형식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건강에 비유하면 요리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과 같은데 이런 사람의 건강은 종상이 못 된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 높여나가라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제철소 당위원회 확대회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들어잡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혁명 영도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로작은 그에게서 강철 생산자들 속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하여 우리 당 역사에 더욱 특별히 새겨지게 되었으며 공업의 왕인 금속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명성의 8m 타닝반도 그 시기 오보이 수령님께서 노동계급석에 들어가 담력을 안겨주시어 태어난 자력갱생의 창조물이었습니다. 1959년 3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의 명성기계 공장을 찾아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작업반도 뭔가 공장에서 처음으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골기했습니다. 네. 그때 수령님께서 명성기계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게 59년 3월 25일 날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우리 작업하는 현장을 돌아보시다가 이런 큰 8m나 되는 기계를 자체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인데, 예? 뭐, 솔직히 말해, 이렇게 큰, 이거 보다시피 이런 큰 설비를 올려놓고 가공할 수 있는 설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그때는 뭔가 둘 수 있는 기준기도 없었고, 이거 75톤인데, 그래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담하게 이걸 닿는 기계를 만들어서 옆으로도 깎고 뒤로도 깎고 내리도 깎고 이런 식으로
원래 공법은 이거 깎자면 기계에다 올려놓고 깎아야 되는 그거 없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제품을, 큰 제품을 따에다 놓고 기계들이 왔다 갔다 뜯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깎아내서 결국 이 8m 단위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위대한 수련님께서 다시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드시고 바로 이거는 개미가 뼈다구를 깎아먹는 시기라고 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자력갱생의 당력은 영성의 기계 생산자들의 심장마다에 이상한 교리가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중공업 부문 노동계급 속에 깊이 들어가시어 그들이 자이마 대거조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천이마 대거조 시기 영성의 노동기급이 만들어낸 8m 단위반에서 3,000톤 프레스가 태어나고 그 후 연대를 이어가며 6,000톤 프레스와 1만 톤 프레스도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그대로 우리 중공업 발전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에 중철이 되는 강력한 중공업을 가졌기에 우리 인민은 이 땅 위에 창조와 번영의 연대기를 수놓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위협도 수행할 수 있었고 오늘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평생 나라의 기간공업인 중공업을 그토록 중시하시며 전체적 중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오보의 수령님의 업적은 부강저구 건설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